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종 행정사라고 합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되게 간단하죠. 제가 행정사가 돼서 조달심을 본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15년 근무했습니다. 15년에서 공공조달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실무자고요. 그리고 행정사가 된 이유는 이걸로 먹고 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업무를 하고 지금도 많은 데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조달관리사의 그 본질적인 이유, 이걸 왜 있어야 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학문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공조달관리사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합쳐서 만든 게 조달사업법이고요. 조달사업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자조달법이 나왔습니다. 전자조달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종 예규가 나오고 다수 공급자 계약이 나왔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런 체계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쓰지 못합니다. 이 앞에서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좋은 설명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드린 설명은 그럼 이 차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양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출제 기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Q&A에서 나온 건데요. 이걸 보면 조금 이렇게 공부가 안 됩니다. 저는 이건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아무리 공부해도 이렇게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도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다면 그 교수님은 엉터리입니다. 이거 다 법이 막 들쑥날쑥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앞에 세 교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세세하게 많이 하셨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차피 이 차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을 해야 된다. 뭘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저는 철저하게 제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중심.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의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어떻게 쓰냐고요? 쓸 수가 없습니다. 계약의 종류도 많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죠. 저는 그래서 고민한 것이 법을 내가 채점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출제하는 사람들이 채점하는 방식 갖고 출제할 거 아니에요. 그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윤소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방대합니다.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 중요한 순서가 있겠죠. 법령에서도요. 제가 뭐라고 했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 국가계약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국가계약법을 보고 그 다음에 지방계약법을 봐야 되는데 다 볼 필요 없다. 왜냐면 거의 95%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왜냐면 그거 존재 이유로 나온 거지 법령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점만 좀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법.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슨 물품관리법, 조달청 예기 운영 규정, 뭐 공사계약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법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전 그래서 철저하게 출제자의 마음으로 바라보자. 출제자의 마음으로 자. 사람들 공무원입니다. 출제자는 반 공무원입니다. 출제 시비 걸리면 어떻게 되죠? 소송 걸립니다. 소송 걸리고 문제 삼으면 징계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길은 더 이상 못 갑니다. 저는 그걸 노렸습니다.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제가 편집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법조문을 그대로 보되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법조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차는 분명히 필기입니다. 정확하게 150분, 2시간 반의 분량은 1분당 몇 분 소요가 되면 7분 30초가 나옵니다. 7분 30초가 되면 몇 줄을 쓸 수 있을까요? 도대체 몇 줄을 쓸 수 있을까요? 7분 동안 몇 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행정사 시험을 저도 2차, 여기 계신 분들 다 2차까지 시험 본 분들이에요. 저도 그 시험을 봐서 붙었는데요. 한 줄당 대부분 1분을 잡습니다. 1분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7줄. 7줄의 분량입니다. 행정사님, 근데 양이 엄청 많던데요? 아니요, 다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몇 조 몇 항에 따른 무슨 제도 이렇게 씁니다. 다 생략합니다. 채점 기준도 그거 안 봅니다. 그거는 채점 기준이 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냥 다 빼버리고 중소기업, 여성기업 이런 식으로 채점에서 가산점 받을 수 있을 것만 놉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를 준비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용어의 정의입니다.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내가 도저히 이 법을 모르겠어. 제가 이 교재 준비하면서 핵심 적어놓은 게 핵심 용어의 정리 200선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만들었냐고요? 그럴 리가요. 조달청에서 공고한 것을 재편집했습니다. 제가 편집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공시한 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게 채점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 쓰고 이의를 제기해도 맞다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공시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 시작은 그럼 제가 주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준비 전략입니다. 1차 과목에 집중하기. 앞에 교수님들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핵심만 정리했다고. 거기 예문 나옵니다. 특히 예문 나옵니다. 무조건 외우십시오. 그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것만 핵심 정리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서술형 준비하기. 네 맞죠. 7분 30초의 승부. 내가 몇 분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눠주는 표준 답안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모순이 뭐냐면 원래 관리 실무는 컴퓨터를 줘야 돼요. 원칙은요. 거기다 해야 됩니다. 근데 컴퓨터 못 주겠죠.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똑같은 필기 시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여기서도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냥 필기 시험입니다. 거기서도 그분들이 채점하기 좋고 어떤 거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되냐면 7분 30초에 쓸 수 있을까? 도저히 쓸 수 있을까? 너 한번 써봐. 그렇죠? 문제 되겠죠? 두 번째, 이분들의 키워드 방식으로 채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다른 시험 볼 때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는이가 다 빼세요. 시험 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험이 안 나온다? 그럼 핵심 키워드만 적고 나오세요. 몰라? 그러면 용어 정리 쓰고 나오세요. 몰라? 아는 척하세요. 또 문제 풀다가 이런 분들 있어요. 문제 1보, 2보를 도저히 안 풀겠어요. 그래요? 내가 한 문제당 몇 줄이라고 그랬죠? 7줄. 그럼 넉넉히 10줄 띄고 다음으로 건너뛰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느 쓰다가 3줄까지는 적었어. 도저히 기억이 안 나? 몇 줄 띄라고요? 4줄 띄고 다음 줄. 언젠가는 다시 또 기억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산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의 노력이 갸륵하다. 뭘 쓸 수가 있습니까? 개념을 알면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아는 척 막 쓰면 됩니다. 그때부터 개발세발 내가 나오는 핵심 조금만 쓰는 겁니다. 알게 뭐야? 우리는 뭐하러 왔다고요? 합격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실무 본 거 아닙니다. 합격하기 왔습니다. 여기 학원명이 뭐라고요? 합격의 법학원. 전 여러분께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가산점을 얻고 60점을 통과할 수 있는가. 행정사 시험도 2차가 필기거든요. 근데 70점이면 고득점이라고 그래요. 다 써도 70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략은 무조건 20문제가 다 나오면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최소한 개념 정리, 제가 핵심 정리 200선 무조건 암기하자. 제 강의 방법은 큰 설명 안 합니다. 양이 많습니다. 저는 백과사전식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알아야 소설이라도 쓰지요. 앞에서는 핵심 정리가 많고 제가 이렇게 쓴 전략은 앞에 교수님들께서는 너무 무겁게 나가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앞에는 개론식으로 가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수비수 역할입니다. 1차 아무리 붙어도 2차 못 붙으면 꽝이다. 저는 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1차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뭘로 정리했냐? 딱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몇 점 하나 쓰고 법령대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차에서 그럼 2차의 문제가 1차에 나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보셨죠? 가로놓기. 제 법령 중심이었어요. 이미 우리 뭐를 알고 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점할지. 제가 내일 때 뻔한 시험이 있습니다. 가로놓기. 몇 억 원, 몇 년. 이건 중요하게 보면 됩니다. 이건 무슨 시험에 내기 좋다? 1차 시험에 내기 좋습니다. 그런 걸 찍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출제 예상되는 것
조달 사업의 범위 이렇게 나오면 쓸 수가 없어요. 어서 들은 바가 있어야 돼요.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조달 사업법에 의거하여. 그리고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 점당 5점이라고 쳐도 최소한 2점을 받겠죠. 맞습니까? 맞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쓰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합격할까요? 전략을 세우는 건데요. 제 전략은 서술로 하다. 그리고 키워드 중심 암기. 그렇죠? 키워드만 알고 소설 쓰고 기억이 안 난다? 아는 단어 다 쓰세요. 아는 단어 다 쓰세요. 이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제공할 텐데 다 못 넣습니다. 제가 많이 넣을수록 교재 값이 올라갑니다. 교재 값이 올라가면 수험생님들 부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 올리지 않는 규정은 별도 첨부해서 열어볼 수 있게끔 조달청 자료 다 다운받아서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이런 황당한 경우도 겪지 않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만약에 법령으로 안 나오고 실무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나오면 난 이호정 교수 때문에 난 망했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거기 있는 모든 메뉴를 보서 읽어보세요. 최소한 읽어봐서 이것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업체 등록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가 아니라 업체 등록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놓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시에 또 특강이나 모의고사는 이건 이번 1차 시험에서 이 수준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핵심 정리할 겁니다. 다 어떻게 공부해요? 그리고 다 몰라. 다 못 볼 수 있잖아요. 과감하게 이런 건 했습니다. 예정 가격을 구하시오. 전 뭐 어떻게 그래요? 버려요. 그럼 완전 버리냐? 아니요. 예산식을 못 구한다면 예정 가격에 대한 모든 정의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5점 중에서 3점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만 넣으면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전략은 이런 거고요. 제가 그 전략, 즉 학습의 최소화, 불필요한 거 버리자. 누가 봐도 설명 힘든 건 출제하기도 힘들고 채점하기도 힘들죠. 그 다음에 키워드 서술형. 제가 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풀이 중심. 저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문제거든요. 문제를 제가 제대로 보니까 500문제까지도 뽑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원리를 알면 푸는 방법은 키워드를 알고 개념을 알면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지명 경쟁 입찰에 대해서 약수라시오 나왔어. 난 도저히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그러면은 입찰의 원칙 내용이라도 쓰고 나오세요. 그런 가산점을 받는다. 그래도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요. 실전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나눠주고 어떻게 작성하시는가 체크하시고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미리 하나 말씀해드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하는 표준 답안지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답안지 칸이 있거든요. 칸이 있으면 크게 쓰지 마세요. 몇 자 못 들어갑니다. 시간 모자릅니다. 그 굵기의 반 크기를 쓰세요. 그리고 뭉개지게 쓰면 채점 못하니까 인터넷에서 보시면 수업용 볼펜이 따로 있습니다. 수업용 볼펜이 따로 있습니다. 뭉개지지 아니하고 손이 안 아픈. 그리고 제가 수험생들에 미리 말씀드리면 좀 연습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거 진짜 공부하겠다. 제가 5월부터 강의가 들어가면 5월달부터 1kg짜리 아령을 사십시오. 왜 사야 되냐면 제가 경험입니다. 손목이 나빠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요렇게 한 20번씩 하십시오. 얘가 단단해집니다. 그렇다고 여성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팔뚝이 두꺼워지진 않아요. 팔목이 강해지고 튼튼하면 체력도 버티고 출제 때 피로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지금 2차 시험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설명할 게 솔직히 없습니다. 요령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참고 자료, 전자 조달 시스템, 실무 매뉴얼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표준 교재 보시면 2차 보시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참고 자료 보려고 보고 당황스러웠는데 그 이유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작성했나? 이유를 보니까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이제 타 학원에서는 그 같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따로 하는 이유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다행히 그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게요. 저희 다 그 교수님들이 다 행정사 하시는 분들이고 다 시험 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다 통과하신 거고, 행정사 시험도 어렵습니다. 한 합격률 2, 3%밖에 안 돼요 지금요. 그걸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업무를 받고, 제가 뭐 타학원보다 저희가 우수한 거는 여기 원장님들도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데요. 실자 실무를 하는 사람들을 다 초빙하셔갖고 저희한테 상고초료로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원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근데 마지막으로 좀 말이 길죠? 좀 말이 길죠? 빨리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기원해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격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중요한 교수님이 훌륭한 커리큘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험생분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번 읽고 이해간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어라. 제가 실례로 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집사람이 좀 많이 아파서 제가 설거지를 많이 하거든요. 기름때가 잘 안 닦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2번 닦으면 됩니다. 2번 닦고 또 안 닦이면 어떻게 되시냐입니까? 3번 닦으면 됩니다. 거꾸로 이 수업 공부도 한 번 간다고 당연히 이해 안 갑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이 처음에 공부하시다면 당황스럽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용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낯선 것을 이겨야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거든요. 이해가 가시든 안 가시든 제가 최소한 빨리 한 3-4번씩 듣고 4번째, 5번째 그때부터 이해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면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승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